아주 예전에 뻐꾸기와 붉은 머리 오목눈이에 관한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뻐꾸기는 다른 새의 둥지에 알을 낳아서 대신 기르게 하는 탕란을 하는 대표적인 새인데요. 뻐꾸기는 붉은 머리 오목눈이가 지어놓은 둥지에 자기 알을 몰래 넣어놓죠. 그러면 그 알에서 깨어난 새끼 뻐꾸기가 이미 둥지에 있던 오목눈이의 알들을 모조리 둥지 밖으로 밀어서 없애버립니다. 먹이를 혼자 차지하기 위해서죠. 눈이 나쁜 오목눈이는 새끼 뻐꾸기가 자신의 새끼인 줄 알고 정성스럽게 먹이를 가져다 먹이며 키우고요. 나중에는 새끼 뻐꾸기가 커져서 오목눈이보다 훨씬 커짐에도 여전히 먹이를 받아 먹다가 혼자 자립할 수 있게 되면 결국은 둥지를 떠나게 되죠. 다른 새의 둥지에 자기 알을 감춰서 키우게 하는 어미 뻐꾸기나 먹이를 혼자 차지하기 위해 다른 알들을 둥지 밖으로 밀어버리는 새끼 뻐꾸기나 자연스러운 생태계의 한 모습인 건 알지만 사진으로도 그 모습이 참 기묘하고 파렴치하게 느껴졌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진짜 자기 알들을 모두 잃고 새끼 뻐꾸기가 본인 새끼인 줄 알고 키웠던 그 오목눈이가 왠지 짠하게 느껴지고요. 그 책을 읽을 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제가 그 오목눈이와 비슷한 처지가 될 줄은요. 검은 머리 짐승은 함부로 거두는 게 아니라고도 하더니 저에게는 크나큰 상처이기도 했던 그 일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 합니다. 저는 현재 60을 바라보고 있는 나이로 카페 겸 찻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2번의 결혼을 했었는데요. 20대 초반 철모를 시절에 결혼을 한 번 했었고 30 중반에 2번째 결혼을 했었습니다. 첫 번째 결혼은 이혼 과정까지 다 합쳐도 2년이 안 될 정도로 짧게 살았습니다. 부모님과 가족이 다 반대하는 결혼이었는데 철없던 시절 콩깍지가 제대로 씌어서 했던 결혼이었죠. 저는 대학생이었고 상대 남자는 같은 학교의 4살 많은 복학생이었는데요. 저 좋다고 쫓아다녀서 사귀게 되었는데 저한테 학교 다니지 말고 같이 결혼해서 살자는 소리를 엄청 했었죠. 어리고 철딱서니도 없고 순진했던 저는 남자답고 호탕한 그 남자에게 푹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남자는 한 부동산 관련 회사에 취업을 했고 자기가 취업을 했으니 빨리 식을 올리자고 했어요. 저도 그러고 싶었고요. 그런데 저희 집에서는 그 남자를 반대했습니다. 책임감도 없어 보이고 성실해 보이지도 않고 뭐 하나 괜찮은 구석이 없다고 하셨죠. 특히 저희 오빠가 크게 반대했습니다. 평소에는 저를 예뻐해주고 귀여워해주던 오빠인데도 그 결혼만큼은 결사 반대하고 저한테 철딱선이 없다고 뭐라고 했죠. 남자 보는 눈이 그렇게 없느냐면서 딱 봐도 싹수 노란 놈인데 무슨 결혼이냐고요. 하지만 오히려 집안의 반대에 부딪히니 그 남자와 저는 더 활활 타올랐습니다. 부모님과 오빠는 그 남자랑 결혼할 거면 연 끊고 나가라는 소리까지 했는데요. 그 와중에 저는 아이까지 가지게 되었고 결국 가족이 아니라 그 남자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나와 혼인신고하고 그 남자네 집에서 살게 되었고 아이도 출산했습니다. 결혼하고 딱 1년 정도 돼 보니까 부모님이나 오빠가 왜 그렇게 반대했는지 알겠더군요. 그 남자는 최악의 남편이었거든요. 다니던 부동산 회사는 제대로 된 사업체도 아니고 좀 이상한 회사였고 당연히 월급도 제대로 안 벌어왔습니다. 술 마시는 거 좋아해서 집에 제대로 들어오는 날이 없었고 그나마도 들어오면 술주 정도 몹시 심했죠. 성격도 너무 기분 팔아서 기분 좋을 땐 우리 마누라 거리지만 기분 안 좋으면 물건부터 집어 던졌습니다. 너네 부모나 너네 오빠는 뭐가 잘나서 자기를 반대했느냐면서 저희 친정 식구들을 욕했죠.
그리고 저한테도 딸내미 대학 공부까지 시켜놔도 결국 졸업도 못하고 남자랑 사고 쳐서 이렇게 살지 않느냐며 저도 많이 조롱했습니다. 너무 힘들고 내가 내 발등 찍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았지만 아이도 너무 어렸기에 이혼은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고 6개월도 안 돼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선천적으로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태어났을 때부터 수술을 받았고 그 후로도 치료를 계속 받았는데요. 괜찮은가 했는데 결국 문제가 생겼습니다. 작고 가여운 저의 아이는 허망하게 세상을 떠났죠. 그 와중에 남편은 아이가 아프고 또 죽은 것을 제 탓으로 돌렸습니다. 저는 아이도 없어졌고 더 이상 남편과 살 이유가 없었어요. 그동안은 가스라이팅을 많이 당해왔는데 아이가 죽고 나서 정신을 차린 것도 있고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집을 나왔고 바로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친정 가족들 볼 낯이 없었는데 그래도 마음고생 많이 한 저를 따뜻하게 받아주셨죠. 남편은 쉽사리 이혼을 안 해줬기에 꽤나 힘들었지만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 부모님의 추천으로 한 회사에 들어가 일을 하게 되었고 내내 일만 하며 지냈어요. 그러다가 커피와 차에 관심이 생겨 6년간 다닌 회사를 그만두고 커피 여행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커피로 유명한 나라들도 다녀보고 커피 관련 공부도 하고요. 그렇게 돌아와서는 제 카페를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운영을 시작했던 카페는 지금까지도 잘 운영하고 있죠. 크고 화려한 카페는 아니었지만 커피가 맛있다고 주변에 유명해졌고 멀리서 커피 마시러 오는 분들도 많았어요. 그리고 제 카페에서 그 남자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정상원이라는 이름의 남자였고 저희 카페에 일주일에 2-3번 이상은 꼬박꼬박 올 정도로 자주 왔던 단골이었습니다. 자주 오다 보니 가볍게 대화도 나누게 되었다가 나중에는 제법 친해지게 되었고 이런저런 대화도 많이 나누게 되었어요. 그 사람은 설치기사 일을 한다고 했고 워낙 커피를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일하는 도중 한 번씩 저희 가게에 와서 커피를 마시는 일이 낙이라고 했죠. 좀 더 친해졌을 땐 서로의 개인적인 부분까지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 남자는 이혼을 했다고 했고 중학생이 된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부모의 이혼 때문에 아들이 많이 방황하기도 했고 또 사춘기까지 겹쳐서 집에서는 부자가 서로 거의 말도 안 하고 지낸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도 이혼의 아픔이 있는 사람이었고 저 역시도 그랬기 때문에 좀 더 마음이 갔던 것 같습니다. 저도 웬만해선 과거 얘기를 잘 하진 않는데 그 사람에게는 마음이 편해져서 제 이혼 얘기도 했었어요. 2년간 짧은 결혼 생활을 했고 아이도 하나 있었는데 6개월도 못 살고 죽었다는 얘기도요. 태어나서 1년도 못 살고 죽은 아이를 생각하면 너무 가엾고 마음도 아파서 말만 꺼내도 눈시울이 붉어졌는데 그 남자가 많이 위로해 주더라고요. 그 남자와 저는 가게 손님 관계 이상으로 가까워졌습니다. 따뜻하고 다정한 사람 같아서 마음이 갔고 좋았죠. 그렇게 가까운 사이로 만나왔고 자연스레 재혼에 관한 얘기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남자의 아이도 만나게 되었어요. 아이의 이름은 승연이었고 그때 당시에 15살이었죠. 당연히 승연이는 저를 낯설어 했고 어색해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승연이가 반갑고 좋더라고요. 마음도 가고요. 아이 입장에선 아빠의 여자친구라는 존재가 당연히 달갑지 않을 테니 무리해서 가까워지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시간을 두고 종종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지려고 노력했죠. 그러다가 저와 그 남자는 재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사이에 저랑 많이 친해졌다고 생각한 승연이었지만 자기 새엄마가 되는 것은 내켜하지 않더라고요. 게다가 제가 그 남자와 재혼을 한다고 하니까
저희 부모님과 오빠도 염려가 많았습니다. 남의 아이를 키우면서 사는 게 쉬운 게 아닌데 괜찮겠느냐고 하면서요. 저는 승현이에게 좋은 엄마가 되어줄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두 번째 결혼이니만큼 실패 없이 더 잘하고 싶었고요. 그렇게 저는 두 번째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굳은 결심을 하고 결혼을 했지만 역시나 남의 자식을 키운다는 게 쉬운 건 아니었습니다. 서로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했고 많이 친해졌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승현이는 저를 불편해하고 자기 엄마를 그리워하는 듯 했죠. 승현이의 입장도 이해되고 안타까웠지만 또 저도 저 나름대로 고충과 고민이 많았어요. 가령 아이가 잘못했을 때 훈육을 하거나 혼을 내야 했는데 제가 친엄마가 아니다 보니 그런 부분이 망설여지더라고요. 아이 입장에서도 친엄마도 아닌 제가 뭐라고 하는 것을 들을까 싶기도 하고 또 괜히 사이만 더 멀어지는 게 아닐까 걱정도 되고요. 막연히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같이 살아보니 재혼 가정으로서의 어려움은 꽤 많았습니다. 제가 이런 고민을 아는 언니에게 했더니 그 언니가 하는 말이 네 남편이랑 결혼을 했고 그 아이도 품기로 했으면 그 아이를 진심으로 네 자식이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하더군요.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가 당연히 혼을 내고 올바른 길로 인도를 해줘야 되는데 혼을 내도 되는지 안 내야 되는지 망설이는 것 자체부터 제가 그 아이의 진짜 엄마가 돼줄 마음이 없는 거 아니냐고 하면서요. 표면적으로만 잘해주고 적당히 잘 지내면 절대 진짜 가족이 될 수 없다는 얘기도 해주었죠. 그 말을 듣고 저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고민 끝에 재혼을 선택한 것이고 그 고민에는 당연히 승현이의 존재가 컸습니다. 승현이에게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주고 싶고 승현이를 내 자식처럼 생각하겠다고 했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는 않았어요. 아예 갓난아기면 모르겠는데 한창 감수성 예민하고 사춘기도 심한 중학생 아이니까요. 저든 승현이든 서로를 받아들이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 언니의 충고를 듣고 저도 좀 더 진심으로 승현이를 내 아이라고 생각하자고 마음을 다시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부터는 승현이에게 좀 더 자연스럽게 진짜 엄마처럼 대하려고 노력했어요. 잘못했을 땐 혼도 단호히 내고 잘했을 땐 아낌없이 격려해주고 진심으로 그 아이를 사랑하고 그 아이의 상처를 보듬어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진심은 서로 통한다고 처음에는 제가 저를 혼내키거나 하는 걸 못마땅해 했던 승현이도 언젠가부터 자연스럽게 저를 엄마로 받아들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고 노력과 시간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도 승현이도 원래는 저를 이모라고 불렀다가 나중에는 저를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승현이 마음에도 저를 엄마로 받아들인 것 같았죠. 그리고 저희는 평범하고 단란한 한 가족처럼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승현이가 저한테 좀 삐뚤어지게 대하고 다시 어색해 하더라고요. 그전까진 저를 친밀하게 대했는데 어느 순간부터요. 왜 그랬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맘때 친엄마랑 몰래 연락을 주고받고 종종 만나기도 했다는 것을요. 그 사실을 남편도 알게 되고 화가 났죠. 왜냐면 남편과 전처는 이혼하고 나서 한 번도 연락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남편의 전처는 이혼 후에 바로 사귀던 남자와 재혼을 한다고 했고 그 후 승현이를 보러 오거나 연락한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말은 아이가 혼란스러울까봐 아이를 위해서 그랬다는데 그렇다기보다 본인도 재혼을 해야 되니 전 남편이고 자식이고 걸리적거리는 게 싫었겠죠. 그래서 남편은 전처를 생각하면 욕이 나온다고 할 정도로 싫어했습니다. 승현이도 자기를 한 번도 찾아오지 않은 엄마에게 원망이 꽤 많은 듯 했고요. 그런데 그런 승현이가 친엄마랑 몰래 연락하고 있었고 그걸 들킨 겁니다. 그걸 남편이 알게 되었고 승현이에게 뭐라고 했죠.
엄마가 언제부터 너한테 연락을 했었어? 1년 정도 됐어요. 1년이나 됐는데 왜 말을 안 했어? 아빠가 알면 연락 못하게 할 것 같아서요. 니네 엄마가 어떻게 알고 너한테 연락을 했어? 핸드폰 번호도 모를 텐데. 모르겠어요. 1년 전에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한번 보고 싶다고 하셨고. 그래서 만났어? 네. 만나서. 그냥 얘기 나누고 한 번씩 연락하자고. 그 뒤로 한 번씩 엄마가 찾아오고. 남편은 기가 막혀 하더라고요. 이혼하고 나서 바로 남남인 양 자식 한번 보러 오지도 않은 사람이 이제 와서 몰래 연락하고 만나고 그랬다는 것이요. 알고 보니 이유가 있더군요. 그 전처는 이혼 후에 바로 재혼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마저도 몇 년 안 살고 또다시 이혼을 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이혼을 하고 나니 전 남편과 자식이 아쉬워졌는지 이제 와서 승현이에게 연락을 다시 한 것이었죠. 게다가 승현이에게 연락해서 아빠랑 사는 여자는 어떤지 개모지 타지는 않는지 코치코치 물어본 모양이었습니다. 저랑 승현이 사이를 이간질하려고 했던 거죠. 그 여자 하는 짓 자체가 저를 몰아내고 본인이 다시 이 집으로 돌아오고 싶은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기가 막혀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솔직히 섭섭했죠. 엄마한테 연락이 온 것도 만나는 것도 얼마든지 먼저 말해줄 수 있었는데 그렇게 안 한 거잖아요.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나는 계모일 뿐인가 싶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승현이를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고등학생이라고 해도 아직 속은 어리고 몇 년 동안 보지도 못했던 친엄마다 보니까 집단에는 얼마나 그리웠겠나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고등학생이면 몸만 컸지 아직 속은 애잖아요. 친엄마를 몇 년 동안 못 봤으니까 지도 많이 그리웠을 거고. 승현이가 아니라 그 여자한테 화가 나는 거야. 남편이고 자식이고 내팽개치고 바람펴서 이혼까지 당해놓고 그 여자 이혼하자마자 재혼할 거라고 연락 싹 끊었어. 그래놓고 이제 와서 승현이한테 연락을 해? 무슨 낯짝이 그렇게 두꺼운지. 사실 남편은 전처의 바람 때문에 이혼을 했다고 했습니다. 전처는 남편 몰래 3년 동안이나 만나고 있던 내연남이 있었고 그 사실을 알고 남편이 이혼을 하자고 했다더군요. 그렇게 이혼하고 나서는 전처는 그 내연남이랑 바로 재혼을 한 거였고요. 승현이는 엄마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까진 전혀 모르고 단순히 엄마 아빠가 성격 차이로 이혼했다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런 일을 당했으니 남편은 전처만 생각하면 이가 갈린다고 했죠.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부모 자식 관계를 어떻게 억지로 끊어놓겠어. 괜히 승현이한테는 반발심만 들지. 차라리 뒤에서 몰래 연락하거나 만나는 거 말고 정당하게 면접 교섭권 행사에서 만나라고 해요. 우리도 다 알 수 있게끔. 제 말에 남편은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섭섭한 건 둘째치고 친 모자 사이인데 보고 싶으면 당연히 봐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약속 후 만나기로 했고 둘이서 따로 연락하는 것도 일절 터치하지 않았죠. 그러다가 저도 우연히 그 여자를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승현이와 그 여자가 저희 집 근처에서 만난다고 했는데 마트 가려던 저랑 우연히 마주치게 된 거죠. 엄마! 승현아. 그런 승현이 옆에는 남편의 전처가 있더라고요. 얼굴은 그때 처음 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인사에 남편의 전처는 저를 몹시 티껍게 위아래로 훑어보더라고요. 네가 내 전남편이랑 사는 그 여자구나 싶은 표정이었죠. 예. 저는 승현이에게 물었습니다. 밥은 잘 먹었니? 예, 엄마랑 같이 먹고 이제 들어가려고요. 많이 먹었어? 예. 잘했다. 먼저 들어갈래? 아니면 나랑 마트라도 갈래? 그 말에 승현이는 친엄마를 쳐다봤고
친엄마는 승현이에게 그러더라고요. 아들, 엄마가 아이스크림 사줄게. 그거 먹고 들어가자. 그 말에 승현이도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기분이 아들 하나를 놓고 그 여자와 제가 신경전을 하는 것 같아서 좀 불편했습니다. 그러면 아이스크림 맛있게 먹고 들어와. 저는 먼저 가보겠습니다. 예, 살펴가세요. 그러더니 쌩하게 승현이 팔짱을 끼고 가더라고요. 친엄마와 함께 있는 승현이의 표정이 몹시 밝고 환해 보여서 저도 묘한 씁쓸함을 느꼈었죠. 그런데 그렇게 지낸 것도 1년 정도 되지 않아 끝이었습니다. 왜냐면 남편의 전처는 그 후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승현이와의 만남을 회피하다가 또다시 연락이 두절되고 말았거든요. 승현이는 그때 당시 고3이었고 한창 수능 준비하고 바쁘고 예민할 때였는데 친엄마라는 사람이 갑자기 연락 두절되고 잠수까지 탄 것이죠. 제가 가만 보니까 그 여자는 아들이 그립고 보고 싶어서 자꾸 찾아온 게 아니었습니다. 승현이를 빌미로 저희 남편하고 다시 잘해보려고 했던 것 같았죠. 저를 몰아내고 본인이 다시 이 집에 들어올 생각으로요. 왜냐면 승현이 핑계로 남편에게도 자꾸 연락하고 따로 보자는 소리를 잘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저에게 다 얘기했고 그 여자가 따로 보자는 것도 다 차단했습니다. 만약 승현이 문제로 얘기할 게 있다면 저도 같이 만난다고 했던 거죠. 남편은 전처라고 하면 치를 떨었고 저하고는 잘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전처는 본인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가 없어진 아들이니까 다시 연락을 두절한 것이죠.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친엄마에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한 아들은 상심이 몹시 컸습니다. 아들은 원래 공부를 나쁘지 않게 했었는데 그때 한창 방황하는 바람에 수능도 망치게 되었고 재수까지 하게 되었죠. 저는 속으로 자식한테 도움이 안 되는 여자구나 싶어서 정말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저는 상심한 승현이를 많이 위로해주고 붙돋아 주었습니다. 재수한다고 너무 상심 말고 더 좋은 데를 목표로 하면 된다고요. 하지만 승현이는 마음을 못 잡는 것 같았고 결국 재수 수능 성적은 더 안 좋게 나왔어요. 결국 그 성적에 맞춰서 적당한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좀 아쉬워했지만 어쩔 순 없었죠. 그 후 저희는 큰 문제 없이 잘 지내왔고 승현이는 군대도 갔다 오고 중간에 어학연수도 갔다 오고 나서 대학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겠다고 해서 또 뒷바라지를 해줬는데 2년 정도 하다가 이건 아닌 것 같다고 그만두고 취업 준비를 하겠다더군요. 그 일로 남편하고 승현이는 많이 다투고 갈등도 생겼지만 저는 그럴 때마다 승현이의 편이 되어주었어요. 승현이는 저에게 자기는 잘하는 것도 없고 부모님 돈이나 까먹는 쓸모없는 인간이다 라는 푸념을 잘했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승현이에게 말했죠. 승현아, 원래 네 나이 때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좌절도 해보고 그렇게 사는 거야. 공무원 시험 준비도 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그만두고 취업 준비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다가 네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야. 엄마도 얘기했지? 엄마 20대 초반에 철없어서 덜컥 결혼하고 2년도 안 돼서 이혼했었어. 그 후에 회사 잘 다니다가 덜컥 그만두고 여행 다니다가 카페 차리고 그렇게 치면 엄마 인생은 뭐 평탄하고 평범하니? 그래도 봐봐. 엄마 지금 행복하게 잘 살고 있잖아. 착한 남편에 듬직한 아들까지 두고 큰 어려움 없이 이만하면 행복하고 성공한 인생이지.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생각해. 아버지 하는 말에도 너무 상처받지 말고. 아버지는 너한테 기대가 많고 애정도 많아서 그러시는 거야. 저는 진심으로 승현이를 위로해 주었고 승현이가 기죽지 않고 당당히 살기를 바랬습니다. 제 말에 승현이는 고맙다며 눈물을 훔치곤 했었죠.
저하고 승현이는 피 한 방울 안 섞였어도 완전한 모자 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승현이가 내 뱃속에서만 안 나왔을 뿐이지 내 자식이라고 생각했고 승현이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승현이의 아픔과 슬픔이 저에게도 똑같이 아픔과 슬픔으로 느껴졌고 승현이의 고민은 제 고민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승현이에게 천천히 여유롭게 준비해라고 했지만 취업 고민 때문에 힘들어하는 승현이를 보며 내가 뭔가 도와줄 수 없을까 고민했죠. 이 얘기를 저희 올케 언니한테 하게 되었고 오빠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빠가 연락이 왔어요. 선주야, 올케 언니한테 승현이 취업 때문에 고민이라고 그랬다며. 아, 오빠, 공무원 시험 준비는 이제 안 한대? 아휴, 안 한 지 좀 됐어. 그냥 취업 준비하겠다고 여기저기 이력서 넣고 하는데 영 연락 오는 데도 없고 그렇네. 애가 성실하고 똑똑한 앤데 경력은 없고 나이는 좀 있고 그래서 그런가. 나랑 친한 형님네 아버지가 회사를 운영하거든. 그 형님도 그 회사에서 일하고 회사가 꽤 규모가 커. 어머, 그래? 내가 그 형님한테 말씀드려볼까? 자리 하나 있는지? 아휴, 그래주면 나야 너무 고맙지. 그래, 알았다. 거기가 회사 분위기도 좋고 연봉도 좋고 괜찮은 회사라고 하더라고. 내가 한번 물어볼게. 고마워, 오빠. 그렇게 저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렸고 며칠 후 오빠가 연락이 왔습니다. 그 회사가 마침 몇 팀의 결혼 채용을 하는데 승현이도 이력서를 내면 채용할 수 있게 특별히 신경 써준다고 했다는 겁니다. 대놓고 꽂아주는 방식이 아니라 채용해서 정식으로 취업한 것처럼 말이죠. 저는 너무 고맙다고 당장 승현이에게도 얘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빠가 말리더라고요. 승현이한테 괜히 뭐 꽂아주는 것처럼 얘기하면 지도 자존심 상해할 테니까 그냥 이 회사가 괜찮은데 이력서 한번 내봐라 정도로 하라고 하더군요. 저는 알겠다고 했고 그렇게 승현이에게 전했죠. 얘 승현아, 너 이 회사 알아? 회사가 꽤 크다는데. 예, 알아요. 여기 작년에 한번 넣었는데 안 됐었어요. 여기 경쟁률이 꽤... 어머, 한번 넣어봤니? 근데 여기 또 결혼 채용인가 한다는데 너 다시 한번 넣어봐. 저 안 됐었다니까요. 한번 서류에서 안 됐는데 저를 또 뽑아주겠어요? 그래도 해봐. 이번엔 모르잖아. 승현이는 한번 떨어졌는데 또 뽑아줄 것 같지 않다고 계속 미루는데 제가 계속 설득을 해서 결국 이력서와 자소서를 냈습니다. 당연히 승현이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지만 서류 합격이 되었다고 연락이 왔죠. 승현이도 놀라워 하더라고요. 저는 면접도 잘 보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승현이는 2번의 면접 끝에 최종 합격이 되었죠. 승현이도 생각지도 못한 회사인데 덜컥 합격이 되니 몹시 기뻐하더라고요. 나 정도 스펙으로는 안 뽑아줄 줄 알았는데. 면접에서 너를 좋게 봤나 보다. 네가 그만큼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하면 돼. 그럼요, 엄마. 엄마가 계속 넣어보라고 해서 안 될 건데 왜 그러나 했는데 넣어보길 잘한 것 같아요. 그래. 열심히 다녀봐. 그렇게 승현이는 기쁜 마음으로 그 회사에 취업을 했고 그 뒤로 회사도 잘 다녔습니다. 그리고 2년 정도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승현이는 사귀는 여자친구가 있다고 했고 결혼도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 여자친구를 소개도 받았는데 착하고 참해 보여서 저도 며느리감으로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맘때쯤 저하고 남편 사이는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그맘때쯤 부쩍 밖으로 돌았고 저하고의 사이가 눈에 띄게 소원해졌죠. 크게 싸우거나 다투는 건 아니었지만 남편이 저를 대하는 게 눈에 띄게 차가워지고 집에 잘 안 있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승현이도 부쩍 밖으로 돌고 저하고는 대화를 잘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회사 다니면서 결혼 준비도 하고 바빠서 그런가 보다 이해했죠. 하지만 애써 이해하려고 하면서도 묘하게 남편이나 승연이가 저를 의도적으로 소외시키려 한다는 기분이 자꾸만 들더라고요. 어쨌든 얼마간의 시간은 흘렀고 아들은 결혼식 날짜까지 잡았습니다. 결혼식이 2주 앞으로 다가왔고 저는 한복 대여점에서 혼주 한복도 예약을 해놨죠. 그런데 그 와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승연이 그리고 새 며느리 될 아이가 저만 빼고 밖에서 식사를 했더라고요. 그 자리에는 남편의 전처가 있었습니다. 저는 뒤늦게 그 사실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죠. 남편도 승연이도 전처랑 연락하는지도 몰랐는데 밖에서 며느리 될 애랑 넷이서 식사까지 했다니요. 승연이는 둘째치고 남편까지 저를 속이고 그 자리에 합석했다니요. 너무 놀랐죠. 저는 승연이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게 사실이야? 밖에서 따로 식사했다는 게? 도대체 언제부터 연락을 했던 거야? 나한테 그런 얘기 안 했잖아. 미안해요, 엄마. 작년쯤인가 친엄마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제 와서 연락하는 게 너무 싫어서 나도 처음엔 거절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알았는지 우리 회사 근처로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 한 번씩 연락하고 그랬죠. 라는데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본인을 저버린 엄마인데 그래도 친엄마라고 이렇게 받아주고 저 몰래 연락을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나한텐 왜 얘기 안 했니? 그런데 제 물음에 승연이도 우물쭈물 하더니 그러는 겁니다. 제가 미성년자도 아니고 시시콜콜 다 엄마한테 얘기할 필요는 없지 않나요? 뭐라고? 어쨌든 그분은 제 친엄마시잖아요. 제 입장에선 친엄마를 모른 척할 수도 없고 저 보고 싶어서 찾아왔다는데. 너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이건 나를 속이는 거잖아. 속인 게 아니라요. 얘기를 그냥 안 한 것뿐이죠. 엄마랑 아들 사이라고 모든 얘기를 다 할 필요는 없잖아요. 승연아, 너네 엄마는 2번이나 마음대로 연락 끊고 사라졌던 사람이야.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너를 버렸다고 본인 필요에 의해서. 제 말에 승연이는 인상을 확 굳히더니 저에게 그러더군요. 저희 친엄마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엄마가 저희 친엄마에 대해서 다 아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분만의 사정이 있고 저를 버렸다고 생각 안 해요. 너 참 이해심 많다. 너네 엄마가 한 그 모든 행동들이 다 이해가 되니? 네, 그래요. 어쨌든 그분은 절 낳아준 친엄마니까요. 나를 낳아준 친엄마라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중학교 때 승연이를 만나 지금까지 제 자식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정성과 마음을 쏟으며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결국 저는 지를 낳아준 엄마가 아니지 않느냐며 지를 낳아준 엄마의 그 말도 안 되는 행동도 다 이해하겠다는데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고 말할 수 없는 복잡한 기분이 요동치더라고요. 저는 그 뒤로 승연이와 한동안 대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승연이에 대한 실망과 서운함이 너무 컸죠. 게다가 남편 역시도 한통속이었습니다. 남편도 저를 속이고 승연이와 함께 전처를 종종 만나왔으니까요. 예전에는 전처 얘기만 나와도 치를 떨더니 그맘때는 전처랑 연락도 종종 주고받는 듯 했고 가깝게 지내는 듯 했습니다. 그걸 지켜보면서 제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상처를 받았죠. 15년 동안 가족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남편과 아들에게 나는 뭐였나 싶더라고요. 설상가상으로 아들이 저에게 그러더군요. 혼주 자리에는 제가 아니라 친엄마를 앉히고 싶다고요. 그 친엄마가 울면서 그렇게 하고 싶다고 했답니다. 아들은 저에게 그 얘기를 했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남편은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뒤통수도 그런 뒤통수가 있는지 그 여자를 혼주 자리에 앉힌다고요? 그럼 저는 도대체 뭔가요? 지난 제 15년을 도둑맞은 기분까지 들었습니다. 남편과 아들이 저를 먼저 버린 거였습니다. 아들은 결국 키워준 제가 아니라
친엄마라는 이유로 그 여자를 선택했고 제가 노력해온 모든 날들은 다 의미 없이 사라지는 듯 했죠. 남편 역시 전처에게 배신당하고 전처만 생각하면 진절머리가 난다고 했었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밖에서 따로 만나고 저를 속이는 일에 동참을 했던 겁니다. 정말 가슴 찢어지게 슬프고 배신감이 느껴지더라고요. 내 딴에는 노력하고 살았고 진심은 통한다고 내 진심을 알아준다 생각했는데 남편과 아들의 행동을 보며 나는 그동안 뭘 했나 싶더라고요. 늘 지 옆에서 지켜봐주고 뒷바라지 해주고 응원해 주었던 저는 바로 무시하고 친엄마가 부탁을 좀 했다고 바로 혼주자리에 친엄마를 앉히고 싶다니 그걸 저한테 전한다니 저도 남편과 아들에게 모든 정이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며칠간 울고 고민하고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던 저는 모든 마음의 정리를 끝내고 남편과 아들을 불렀습니다. 혼주자리에 친엄마 앉히고 싶다고? 제 말에 아들은 아무 대답도 않더라고요. 똑바로 대답해라. 뒤에서 나 몰래 만난 것도 모자라서 혼주자리에 네 친엄마 앉히고 싶다고 한 거지? 엄마, 그렇게 빈정대지 마시고 묻는 말에나 대답해. 엄마한텐 죄송하지만 친엄마가 그토록 아들 결혼식 혼주자리에 앉고 싶어 하시는데 모른 체 할 수가 없어요. 소원이라고까지 하시는데. 그래, 알겠다. 그렇게 해라. 너네 친엄마 거기 앉혀. 얼마든지 앉혀라. 제가 흔쾌히 그러라고 하자 아들도 남편도 놀라더라고요. 정말요? 그래, 네 결혼식에 네가 그러고 싶다는데 내가 뭐라고 하겠니? 그렇게 해라. 감사해요, 엄마. 엄마는 역시 이해해 주실 줄 알았어요. 라는데 저도 정이 다 떨어질 대로 떨어져서인지 그 모습도 보기 싫더라고요. 저는 조용히 그 종이를 꺼내서 남편 앞에 내놓았습니다. 이게 뭐야? 이혼 서류. 두 번째 이혼만큼은 안 하고 싶었는데 결국 하게 됐네. 제가 이혼 서류를 내밀자 남편도 아들도 깜짝 놀라더라고요. 여보! 엄마 이러시는 건 아니죠. 알겠어요. 혼주자리에 친엄마 앉히고 싶다는 건 없던 일로 할게요. 아니, 그럴 필요 없다. 이혼하는 거 이미 충분한 고민 끝에 확고히 결정 내렸어. 나는 더 이상 네 엄마도 당신 아내도 안 할 거야. 엄마! 엄마라고 부르지 마라. 가만 보니 너는 나를 엄마라고 생각한 적이 없는 거야. 네 필요에 의해서만 내가 엄마였던 거지. 지난 15년간 내가 네 엄마로 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는 건 너도 잘 알 거다. 남의 자식을 내 자식으로 생각하고 사는 거 그거 쉬운 일 아니야. 너도 생판 모르는 남을 엄마로 받아들이는 게 싫고 힘들었겠지만 나한테도 쉬운 일 아니었어. 진심으로 대하면 진심이 돌아올 거라 생각했는데 결국 끝이 이거구나. 엄마, 그깟 혼주짜리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형식적인 거잖아요. 그 아무것도 아닌 형식적인 자리, 니네 친엄마가 앉고 싶다는 한마디에 바로 그러라고 한 게 너야. 왜 네 친엄마한텐 그렇게 말 못했니? 왜 안 된다고 못하니?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자식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고 자기 마음대로 연락 끊은 여자가 네 친엄마다. 그럼에도 핏줄이 중요하고 낳은 사람만이 친엄마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살아. 내가 너한테 뭘 강요하고 뭘 구차하게 굴겠니? 여보, 당신도 똑같아. 바람 펴서 남편이고 자식이고 내팽개친 여자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린다고 할 땐 언제고. 이제는 나 속이고 밖에서 따로 만나고 승현이가 혼주자리에 그 여자 앉히고 싶다는 헛소리 하는데 입 꾹 닫고 있었지. 당신도 똑같아. 나는 더 이상 당신이랑 안 살 거니까 그만 끝내자. 여보, 이렇게 감정적으로 할 게 아니라. 잠깐만요. 저희 친엄마가 바람을 피웠다고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이혼한 거라고요? 그래, 너한테 말한 적은 없지만 네 친엄마라는 사람은 그렇게 했다. 이혼하고 나서 그 내연남이라는 사람하고 바로 가정 차렸다고 했고 그 내연남이랑 헤어지고 나서야 너 찾아온 거야. 너 고등학생 때. 제 말에 아들은 꽤나 충격을 받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엄마 아빠의 성격 차이로 헤어졌고 자기가 혼란스러울까 봐 엄마가 일부러 안 찾아온 줄 알았을 텐데
진짜 부모님의 이혼 사유를 알게 된 거니까요. 저는 충격받은 아들의 얼굴을 뒤로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혼 서류 작성해요. 안 하면 나는 소송으로라도 갈라설 거니까. 그리고 승연이 결혼할 때 도와주기로 한 돈, 그거 당연히 해줄 생각 없어요. 네? 엄마, 나 그거 계약 다 돼 있어서 바로 잔금 치러야 되는데. 라는데 어이가 없어서 코웃음이 나더라고요. 니네 친엄마한테나 말해봐. 아들 결혼하는데 어디 도와달라고. 아니면 이 집 팔아서 재산 분할할 거니까 니네 아빠한테 도와달라 하던지. 엄마! 나 더 이상 네 엄마 안 할 거다. 나한테 엄마 소리 그만해라. 저는 그렇게 그곳을 떠나려다가 한마디 더 했습니다. 그리고 네가 다니는 그 회사, 거기서도 아마 나가줘야 될 거야. 네? 거기 니네 외삼촌이 특별히 부탁해서 채용된 거야. 이제 더 이상 외삼촌도 뭣도 아닌데 너를 두고 볼 이유도 없지 않니? 그게 무슨... 거기는 제가 정당하게 면접 보고 들어간 곳이거든요? 그렇게 순진에 빠져서 무슨 결혼까지 하고 가정을 책임지겠다는 거니? 너를 애초에 그 회사에 들어갈 수 있게 도와준 것도 나였어. 바로 얘기할 테니 그런 줄 알아라. 그러자 아들은 그제야 정신이 확 드는지 저를 붙잡더라고요. 남편도 마찬가지고요. 잘못했다느니, 정신이 어떻게 된 것 같다느니 제 다리를 붙잡고 늘어졌죠. 참 기가 막혔습니다. 제 도움으로 자기들이 필요한 걸 누리다가 그게 사라진다고 생각하니 그제야 저를 붙잡는 거였죠. 얼마나 씁쓸하던지요. 이 부자는 나를 끝까지 이용만 하려고 하는구나 싶고요. 저는 그 둘을 뿌리치고 그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연락해 정해진 날짜까지 협의이혼에 도장 찍지 않으면 소송 시작할 거라고 했죠. 남편은 이혼 못한다고 버텼고 결국 변호사 사서 소송까지 들어갔습니다. 그 와중에 저는 이 모든 사실을 오빠에게 얘기했고 오빠도 노발대발하면서 아들 회사의 대표라고 하는 그 형님에게 다 전했죠. 애초에 아들은 시작부터 낙하산이기도 했고 또 그렇게 일을 잘하지도 않았답니다. 다만 특별히 부탁받아서 들어온 입장이니 두고 본 건데 상황이 이렇게 되면 두고 볼 이유가 없죠. 아들은 그동안의 업무 태만과 업무상 일어난 잘못 등을 빌미로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아들은 못 나간다고 버텼더니 아예 부서 이동까지 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대놓고 나가라 그거죠. 결국 아들은 회사를 그만두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도 틀어졌다고 했어요. 아들이 결혼을 하면 신혼집 하는데 보태라고 제가 돈을 꽤 보태주기로 했는데 그것도 없던 일이 되었던 데다 그 집에서도 과거 이혼했던 전처가 혼주 자리에 앉느니 어쩌느니 하니까 근본 없는 집안이라고 그 집에서 결혼 파토냈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자기 친엄마를 엄청 원망하고 한바탕 난리도 났었던 것 같더라고요. 애초에 바람나서 도망간 거고 자신은 2번이나 버려진 거였으니까요. 그 친엄마란 작자도 아들 결혼시키면서 저 몰아내고 어물쩡 돌아와서 이 집 차지하려고 했나 본데 결국 아들의 원망만 쏟아 듣고는 그 뒤 또다시 연락이 두절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들은 그 일로 큰 상처를 받고 저한테 여러 번 연락이 왔는데 저는 그 연락을 아예 받지 않고 차단했습니다. 저는 아들이, 아니 이제 아들도 아니죠. 승연이가 왜 그런 부탁을 내게 했을까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저도 사람인데 혼주자리에 친엄마 떡하니 앉히고 싶다고 하면 제가 좋은 마음으로 그러라고 하겠나요? 걔가 뭔 생각이었을까 싶은데 그냥 제 생각으론 승연이는 제가 그것도 이해해 줄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승연이를 키우면서 많은 부분을 이해하고 넘어가 주려고 했어요. 그럴 수도 있지, 괜찮다라는 말을 많이 했었고 승연이가 작은 것에 연연하지 않고 남자답고 쿨하게 살길 바라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제가 뭐든지 이해해 주려고 하고 그럴 수 있다고 했었다 보니 승연이는 그 말도 안 되는 부탁마저도 제가 쿨하게 그러라고 할 줄 알았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하지만 넘지 말았어야 할 선이라는 게 있죠. 어린 나이에 친엄마랑 안 보고 사는 게 안타깝고
덜컥 그 엄마 자리에 내가 들어온 게 미안한 마음도 있어서 더 잘해주고 신경 써주려 했던 것 뿐인데 제가 어디까지 이해하고 다 받아줘야 되겠나요? 진심으로 대하면 진심이 돌아올 줄 알았는데 결국 돌아온 건 기만이고 배신이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소송 끝에 결국 이혼을 했고 같이 살던 집은 재산 분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승현이는 결혼도 파토나고 회사에서도 잘리고 친엄마마저도 또다시 떠나게 되었죠. 전 남편이 승현이 근황을 저에게 알려주려는데 저는 저에게 그런 거 알려줄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내가 당신하고 재혼을 하고 아내로 살 때는 승현이에게 좋은 엄마가 돼주고 싶었지만 이제는 남남이고 더 이상 나에게는 아무 존재도 아니라고 말이죠. 남편도 또 그 아이에 대한 제 마음도 이제 완전히 끝이 났거든요. 저도 물론 15년간의 결혼 생활을 끝내고 이혼을 한 거다 보니 마음이 허탈하고 가슴에 큰 구멍이 뚫린 것 같기도 합니다. 저라고 지난 세월이 허무하지 않겠나요? 하지만 그동안 제 나름대로 노력하며 살았고 또 많이 배우고 깨달으면서 산 것도 있으니 지난 세월들을 마냥 아무 의미 없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두 번째 이혼을 했고 큰 배신감을 느끼기도 했지만 그래도 좋았던 시절까지 부정하지 않고 앞으로 잘 살아가 보려 합니다. 두 번이나 이혼한 마당에 더 이상 결혼 생각은 없고 앞으로는 저를 위해서 제 마음을 많이 위로하고 보듬으며 살아가고 싶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